여러분들이 자동차 매장에 가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 업체와 신용카드사 간의 카드 복합 할부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카드 복합 할부 상품은 매년 갱신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자동차 업체에서 카드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자동차 업체가 카드사에다가 1.8%가 넘는 수수료를 지급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좀 갱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에서는 좀 수수료를 좀 낮춰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1% 정도까지 낮춰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너무 낮다. 그러면 우리 장사 안 된다. 라면서 1.8%에서 1.7% 받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타결이 어제 발표가 됐죠. 자, 취재 기자와 함께 어느 정도 선에서 타결이 됐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간략하게 이 스토리를 설명을 해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 사무실에서 이혜리 기자가 이게 계속해서 이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의 네. 촌농처럼 녹아내리듯이 막 지쳐갖고 기다렸는데 네. 원래는 몇 시에 발표될 예정이었었어요? 원래 한 1.5% 수준으로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네. 계속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언제 서명을 할 것인가, 네. 조회사가 사인을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다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밤 9시 반 정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9시까지 네. 그럼 네. 사무실에서 기다렸나요? 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기자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기자와 함께 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어제 그렇게 힘들게 기다렸던 결과가 발표가 됐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시당초 1.5%의 수수료율이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언제 서명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였는데 결국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그 부분부터 네.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복합 할부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는 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차례나 협상을 계속해서 연기해 오다가 이제 진통 끝에 결과적으로 이제 끝이 마무리 지은 건데요. 그동안 현대차가 주장해온 것은 1%에서 1.1% 정도보다는 조금 높고 또 KB국민카드가 그동안 마지노선이라고 주장을 해왔었던 1.75%보다는 낮은 1.5%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한 발씩 양보를 한 셈인데요. 최악의 결과는 피하자는 절박함에서 조금씩 물러선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가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1.75%인데 네. 그거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카드사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고 타결을 해준 건가요? 예,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자동차 이제 구매를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을 카드로 한번 긁게 되면 그게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장을 빼앗기게 되면은 MS 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사도 조금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혜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정해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갭이 더 컸었거든요.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속 1.8%를 주장했었던 바였고 그다음에 카드사 쪽에서는 아니죠. 예, 현대차 쪽에서 0.7%까지 네, 그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카드사에서는 1.8%를 주장을 했었고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1.5%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앞으로 1년간 또 카드 결제로 자동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 같은데 우선 이 카드 복합 할부 상품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 자체가 좀 복잡한데 네.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카드 복합 할부 상품은 이제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소비자가 카드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더 깊게 짚고 들어가 보면 소비자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상환하는 곳은 캐피탈사인 조금은 복잡한 구조의 상품입니다. 즉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제휴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지급받게 되고요. 고객은 캐피탈사에게 이를 갚는 구조인데요. 카드사는 금액이 큰 자동차 결제로 시장 MS,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고요. 또 중소형 캐피탈사는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 없이 영업망을 갖출 수 있어서 카드사와 캐피탈 모두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아떨어진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밤 9시까지 회사에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피부는 굉장히 좋게 나와요, 지금 화면에. 화장도 아니죠. 이 현대차와 그리고 카드사들이 계속 갈등을 빚어왔고 얘기했던 것처럼
두 차례의 연장 협상이 있을 만큼 의견 차가 굉장히 네. 심했던 상황이었잖아요. 현대차가 왜 이렇게 카드 복합 할부 상품에 대해서 좀 반색을 표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 어디 가맹점에서나 카드를 긁을 때 그 가맹점은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요. 카드 복합 할부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체로 1.85%에서 1.9% 수준입니다. 즉 고객이 카드 복합 할부로 자동차를 결제하면 자동차 대리점은 전체 승용차 가격의 1.9% 정도를 카드사에게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줘야 됩니다. 네. 자동차 대리점 입장에서는 만약 소비자가 캐피탈사에게 직접 돈을 빌려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1.9%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카드사가 그 중간에 괜히 복잡하게 끼어서 네. 1.9%의 수수료를 물게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품이다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네. 또 현대자동차 대리점 대부분이 본사 지형인 만큼 가맹점 수수료는 대리점이 아닌 이제 현대자동차 본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3천만 원의 소나타를 카드 복합 할부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 복합 할부를 이용해 결제하면 57만 원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사에게 줘야 됩니다. 네. 또 이만큼 57만 원이 이유 없이 이제 카드사에게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카드사는 당연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이 상품 자체가 이상하다, 폐지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상품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네. 또 수수료 협상이 이제 수수료라도 내리자라는 이쪽으로 이슈가 이제 비틀려서 이쪽으로 이제 협상 과정까지 오게 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한 게 네. 캐피탈사를 직접 다 찾아봐야 돼요. 어느 캐피탈이 그죠. 훨씬 더 저렴한 이자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카드를 통해서 바로 결제를 해버리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 편한 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체에서 좀 대신은 아니겠죠. 그게 우리 어차피 소비자의 어떤 비용에 포함이 되어 그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준 건데 거기서 이제 현대차는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두 차례나 협상 시한을 연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팽팽하게 줄다리기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가 된 건가요? 예, 그동안 현대차는 1.1% 이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지금 현재 1.85%를 하느니 아예 가맹점 계약을 폐지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고요. KB국민카드 역시 이제 종전의 1.85%에서 1% 정도 내린 1.75% 이하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등 서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이제 굉장히 그렇죠.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협상을 결렬할 경우에는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굉장히 압박을 거세게 가했었고요. 네. 또 아울러 방카슈랑스 25%를 즉 한 자동차 회사에서 특정 캐피탈사의 할부 대출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현대캐피탈을 압박한 점도 현대차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KB국민카드 역시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고객이 현대차를 국민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물러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회사의 어떤 접점을 찾게 된 건데 네. 다행히도 이제 이 국민카드와 현대차와의 협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네. 아직까지도 다른 카드사와 다른 자동차 업계들 간의 이 수수료 협상도 남아있기 때문일 텐데 네. 자, 앞으로 어떤 회사들의 어떤 협상이 남아있습니까? 네,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복합 할부를 이제 협상을 이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다른 신용카드사들도 연쇄적으로 수수료 인하가 조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년 2월에는 신한카드가 있고요. 또 내년 3월에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차례로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1.5% 협상 수준이 다른 카드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커지고 있고요. 또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3월 삼성카드와 현대자동차의 가맹점 재계약입니다. 삼성카드의 카드 복합 할부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데다가 또 이 상품을 최초로 만든 곳도 삼성카드이기 때문에 삼성카드와 현대자동차의 협상 결과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언제쯤일까요?
네, 내년 3월이니까 한 2월부터 이제 잡음이 이야기가 들리기 또 시작할 나오고. 겁니다. 예. 이혜리 기자는 또 그때 또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카드 복합 할부 상품이 현대차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카드사와 협상을 해야 되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 이쪽 상황은 어때요? 네,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현대기아 자동차가 국내 점유율이 70% 정도인데요. 네. 30%는 뭐 쌍용차도 있겠고 GM도 있고 이제 다른 그렇죠. 수입차들도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카드 복합 할부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쌍용과 또 GM 다른 수입차에게서도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동안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카드 복합 할부 수수료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라면서 계속해서 불만을 표해 왔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복합 할부 수수료 1.9%는 상품 거래 구조와 원가 구조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또 이런 수수료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결과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이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갈등은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양사 간의 대립을 넘어서 사실상 자동차 업계와 또 카드 업계 간의 대립 양상을 그렇죠. 계속해서 보여왔었습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복합할부 수수료를 1.5%로 내리는 데 합의하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앞다퉈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카드 복합 할부 상품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0.35%포인트가 내려가게 네.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앞서서 코너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카드사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때문에 약간의 네. 손해를 보고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실적 악화로 이어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자동차 구매 이제 승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그동안 이 상품을 통해서 굉장히 짭짤한 수익을 얻어왔었는데요. 1.85%에서 1.5%, 즉 0.35%나 이제 포인트가 낮춰지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 구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드사가 줄어든 수수료 부담을 온전히 다 감당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네. 카드 복합 할부 상품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카드사가 1.85%의 수수료를 받으면 이 중 3.7% 수수료를 캐피탈사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네. 캐피탈사는 이 중 1.37%의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1% 정도를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이제 커미션 명목으로 되돌려주고요. 네. 나머지 0.37%는 고객에게 할부이자 인하 등의 혜택 등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캐피탈사가 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85%의 수수료를 카드사와 또 캐피탈사 또 자동차 딜러가 나눠가는 구조인 만큼 이번에 줄어든 수수료를 누가 질지 누가 감당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남아 있었군요. 이거네요. 1.85%의 수수료를 이제 이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거를 고객들하고 그리고 영업사원들하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가는 다 나눠가 이 부분을 줄이면은 뭐 카드사 손실은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 네. 부분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네. 마음에 안 들겠죠. 예, 그래서 뭐 이 네. 상품을 사용하나 그냥 캐피탈로 사나 고객이 얻는 이득은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복합 할부로 이제 카드로 긁으면 고객들은 이제 포인트가 엄청 쌓이거나 네. 아니면 금리를 조금 인하해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씩 줄어들다 그렇죠. 보면은 그냥 캐피탈로 사나 카드 복합 할부로 사나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좀 나중에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혜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플러스였습니다.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죠.